뒷골이 갑자기 많이 당긴다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혈압약을 먹기 전에 자율신경계 실조증부터 챙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설명한의원 대표원장 안지명입니다. 자율신경계가 심혈관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혈관이 뭔가 막혀 있거나 탄력을 잃거나 동맥경화가 생기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더 진행되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의 심장질환이 생길 수 있고, 한의학적으로는 중풍이라고 말을 하고 의학적으로는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혈압약에 대한 필요성을 생각보다 좀 과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례로 환자분께서 혈압이 지금 조금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해야겠다 라고 해서 약을 처방받아 오셨는데 저한테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니까 혈압약을 처방해 주는데 이거 먹어야 될까요? 라고 말을 해서,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혈압이 생겼는지를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최근에 일단 안 좋은 일을 겪으셨고 잠도 못 자고 지금 뭔가 굉장히 좀 우울에 빠져 있으시고 이런 게 생기셔서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혈압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저하고 한 일주일만 지켜봅시다 해서 약을 처방받은 걸 좀 두고 일주일 정도를 지켜봤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심리가 안정이 되고 주변 상황이 정리가 좀 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경우를 확인하고 안 먹길 잘했다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 먹어도 되는 상황에 혈압약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먹던 혈압약을 끊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작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저는 좀 사명감에 오늘 드리고 싶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제 이런 혈압이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뒷골이 당길 수 있는지, 가슴이 답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원인이 내 뒷골을 당기게 하고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숨이 차게 하고 혈압이 오르게 만들까요? 음주, 흡연, 운동 부족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무조건 맞는 말이고, 거기서 하나 추가를 해야 될 것은 자율신경계 부조화, 자율신경계가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내 혈압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심장의 기능과 심장의 이 박동과 그리고 혈관의 수축을 위에서 태어난 신경이 자율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이라는 것과 부교감신경이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다가 심장을 조금 천천히 뛰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을 이완시키고 알아서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자율신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균형이 안 맞게 되면 심장이 계속해서 빠르게 뛰게 된다거나 아니면 혈관이 계속해서 수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이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호수가 이렇게 넓으면 똑같은 물을 이렇게 지나가게 해도 천천히 흘러가게 될 거고, 이거를 빠르게 멀리 보내려면 호수의 그 폭을 좁혀버리면 이 통과하는 그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율신경계가 조절하게 됩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위급하지도 않는데 혈관이 계속해서 수축되어 있으면 이 심장에도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이완시켜 줄 수 있는 상태로 자꾸 만들어 주는 것이 일단 부교감신경이 하는 일인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교감신경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축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계속해서 심장을 뛰게 만든다. 그리고 혈관을 좁게 만든다. 이렇게 되면 결국 뭐가 생길까요? 고혈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심장이 빨리 뛰게 되면 혈관 벽에 걸리는 압력이 세지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고혈압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러면 약을 먹어서 혈관을 강제로 늘리거나 강제로 심장을 박동을 천천히 뛰게 하거나 아니면 심장을 약하게 박출하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뛰게 만들고 혈관을 이완시켜 가지고 혈관에 걸리는 압력을 떨어뜨리는 게 맞을까요? 교감신경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에 먼저 혈류량을 보내버리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의 혈류가 몰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심장과 뇌입니다. 근데 심장과 뇌는 다 상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혈류와 열과 모든 기능들이 다 상부로 몰려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막 활성화되어 있고 복부 아래부터 하체까지는 전부 혈류가 흐르지 않으면서 딱딱하게 굳고 붓고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하체 운동을 통해 가지고 하체의 혈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만들어주면 여기에 몰려있던 혈류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에 운동해라,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혈관을 어떻게 하면 이완시켜 줄 수 있고 심장을 어떻게 하면 과부하를 떨어뜨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 산화질소입니다. 이 산화질소가 원래 내 몸 혈관 벽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물질입니다.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산화질소가 분비가 되면서 이제 이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수축되어 있으면 이완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산화질소는 나이가 들면서 특히나 40대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40대부터는 이때까지 갖고 있던 산화질소량의 절반이 떨어지게 되고 거기서부터 10년이 지나갈수록 거기에서 절반, 거기에서 절반, 거기에서 절반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산화질소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냐? 가장 좋은 방법은 또 나오지만 운동입니다. 운동을 해서 내 혈류량이 빠르게 흘러가게 해주고 혈관이 이제 빠르게 수축되고 이완되고 이거를 만들어주면 거기서 혈액순환만 되는 게 아니라 산화질소가 발생이 됩니다. 평상시에 그냥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보다 10배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호흡을 깊고 정확하게 하면 산화질소 발생량이 15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코로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입을 통해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로 그 마스크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호흡에 변화가 생겨서 입과 코를 다 사용해서 숨을 쉬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이 복부가 왔다 갔다 해주면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건강한 아이는 자는 걸 보시면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숨을 쉬게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내가 숨을 코로 쉬면서 배를 이용해서 숨을 쉬게 되면 건강한 호흡으로 이 산화질소량이 평상시에 한 15배 이상 증가하게 되고 산화질소 발생량도 중요하지만 이 코를 이용한 복부의 정확한 이 호흡은 뇌에 있는 림프 흐름도 좋아지게 만들기 때문에 치매나 그 뇌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흡에 대한 거, 호흡을 하면 뭐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호흡을 코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은 내 혈관을, 내 심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신경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의학적으로는 산화질소를 어떻게 발생시킬 수 있냐? 제가 연구해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거는 이 침을 꽂는 이 자체가 어디든 다리에 꽂든 팔을 꽂든 이렇게 꽂으면 쥐나는 게 많이 없어집니다. 노인분들 중에서 막 10년 이상 잘 때마다 쥐가 나서 괴로워하시던 분들이 다리 쪽에 이제 침을 많이 맞고 나서부터는 와, 요즘 쥐가 안 나서 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침을 맞으면 혈관이 넓어지나? 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 이제 발표되는 결과들을 보니까 침을 꽂는 자극이 그 주변부에 있는 산화질소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침을 꽂는 행위 자체가 외국에서 발표된 논문을 봤는데 부교감 신경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혈자리를 이용해서 되게 정교하게 놓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침을 꽂는 행위 자체가 일단 산화질소를 늘리고 부교감 신경을 강화시킨다. 이 산화질소는 원래 내 몸에서 발생되는 기체 물질입니다. 그 기체 물질이 이제 혈관에서 잘 발생될 수 있도록 다시 녹아서 활성화가 되는 건데 그걸 외부에서 주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산화질소라고 해서 만들어서 집어넣어도 이게 예민한 기체이기 때문에 다 퍼져버립니다. 그냥. 외부에서 넣은 거는 내 몸이 신기하게 다 퍼뜨려서 없애버리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연구하고 만들어낸 산화질소 뭐 원액이라던가 아니면 산화질소 약침은 혈관에 붙어서 혈관을 늘리고 이 혈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혈관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을 제거한다 라는 것이 밝혀졌고 실제로 환자분들께 굉장히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좀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생활에서 산화질소를 늘릴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많이 유지하시면서 한 번씩 한의원에 오셔서 침 치료도 받고 산화질소 관련된 뭐 약이나
그 약침 치료를 받아보시면 뒷골 당김이나 가슴 답답함이나 숨참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자율신경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되게 내 혈관이나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